합니다. 자, 정경심 씨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서울중앙지법원에 등장했을 때 포토라인에 서야 했습니다. 상당히 언론에 노출될 것을 의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안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경심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구속 수감됐습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정경심 씨는 법원의 구속결정 직후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혼거실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독거실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독거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혼거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독거실이 부족하면 혼거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내 구치소 대부분이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자를 혼거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교도소 내, 구치소 내 광경들. 그렇지만 정경심 씨는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뇌종양, 뇌경색 등의 진단서를 입원 확인서를 통해서 냈지만 MRI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검찰은 이 정도면 구속해도 관계없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뇌종양도 악성 뇌종양의 경우는 필요하면 수술해야 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악성이 아니라 양성 뇌종양이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해도 구치소에 수용해도 별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정받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경심 씨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병보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경심 씨에 대해서 여권 지지자들은 건강상의 문제 등을 들어서 인권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구치소 생활하는 수용자들은 다 뭐가 됩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경심 씨가 죄가 없다면 석방돼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범죄자라고 하기는 이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일반의 국민과 같은 대접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경심 씨를 포함해서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비판받아도 화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자, 정경심 씨의 변호인은 18명이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들보다도 숫자가 많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정경심 씨의 건강 상태는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교정당국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상태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검찰의 소명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보면 구치소 생활을 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서울구치소의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뭘까요? 두부김칫국, 콩조림, 요플레, 무생채 등이라고 합니다. 점심 메뉴는 부대찌개, 마늘종 어묵볶음, 양상추 샐러드, 석박지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 교수가 아침, 점심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는 두부김칫국, 콩조림, 요플레, 무생채 등이고 점심 메뉴는 부대찌개, 마늘종 어묵볶음, 양상추 샐러드, 석박지 등이 나왔습니다. 자, 6시간 5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경심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절차를 밟고 수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씨가 전날 오후 5시 50분쯤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23일 저녁 식사는 서울구치소에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경심 씨는 일반적인 미결 수용자 수감 절차에 따랐습니다. 몸수색을 받고 금속으로 된 장신구를 비롯해서 소지품과 옷 모두를 제출합니다. 간단한 건강검진과 수감생활 안내를 받은 뒤 신체검사를 거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48분쯤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경심 씨를 면회했습니다. 자, 과거에 일부 언론 그리고 SNS에서는 이런 구치소 수감된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인권 모독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기에 대해서 장외에서는 또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도 서초동에서는 격렬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구속하라는 집회, 그리고 검찰 개혁하라, 정경심은 무죄다, 이런 집회.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는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지금은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서울구치소 식구가 됐습니다. 저도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몇 번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족들의 면회, 이것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심적으로는 고통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씨의 절차에 따라 수감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국 전 장관도 검찰에서 한데 조사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부부가 구속되는 가능성은 적다고 하지만 또 다른 법률 전문가들이 말 들어보면 부부가 구속된 예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범죄의 문제지 부부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들은 헌법에 명기된 대한민국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리하게 무죄인 사람을 억지로 가두는 것은 방금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비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오늘 7시간에 가까운 이 영장실질심사를 했습니다. 피해자 신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새벽 3시나 4시쯤 돼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될 건지 말 건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상당히 신속하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금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심 씨의 혐의와 이 건강상태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빨리 결정한 모양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 이 서울중앙지법은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를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시간 가까운 6시간 50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만 페이지에 걸쳐 굉장히 많은 이 문구, 자료들을 훑었습니다만 상당히 신속하게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정경심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다음 조국 전 장관이 언제 소환되느냐가 이제 관심입니다. 이로써 윤석열 검찰은 상당히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만약에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아닌가 하는 협박까지 나왔습니다. 오늘도 서초동에서는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심사는 어제 오전이죠. 11시께 시작해서 김밥 점심 식사를 마치고 약 6시간 5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붙인 채 심사를 마치고 정경심 씨가 나왔습니다. 별다른 발언 없이 바로 호송차를 타고 법원이 결정한 대기장소 구치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빨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정경심 씨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10여 명을 투입했고 정교수 측에서도 6명가량의 변호인들이 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입시비리 혐의, 오후에는 사모펀드 의혹을 가지고 다투었다고 합니다. 자,